네,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철기가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면서 만주 한반도에서 어떠한 나라들이 등장했고, 이게 어떠한 변화를 촉진했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멸망을 전후한 시점에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등장했었던 이 여러 나라들은요, 다양한 정치 구조와 다양한 사회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초기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키워드로 해서 이 철기 시대 여러 나라들의 정치와 사회 모습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등장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철기가 들어오게 된 것은요, 기원전 5세기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년 정도 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히타이트라고 한 나라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었던 철기 문화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시점이 바로 기원전 5세기경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 위만조선이 성립되었을 무렵에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그 이후 기원전 1세기경에 이르게 되면 이제 철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즉 보편화되면서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이렇게 철기가 들어오면서, 철기가 사용되면서 기존에는 청동기라고 한 도구가 있었죠. 근데 청동기는 만들기도 어렵고 다루기도 힘들었습니다. 주로 무기도 주로 과시용 도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기와 그리고 의기, 즉 제사용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철기가 무기로서 역할도 대신하게 되고요.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돌 칼과 같은 간석기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제 철기를 가지고 농기구도 만들게 되니까 청동기의 역할은 제사용 도구, 즉 의기로서의 역할만 남게 되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청동기가 점점 의기화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철기는요, 철기는 제 철기는 무기이자 농기구로서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철기로 농기구와 무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일단 농기구는 굉장히 견고했고요,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철제 보습을 이용해서 땅을 깊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주변 부족들을 정복하는 이런 정복 활동이 굉장히 대규모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청동기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 변화가 조금 더 규모가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국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이 시기 철기 시대 유적에서는 중국과 교역을 했음을 보여주는 이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서북부에 있었던 고조선 유적지에서는, 특히 후기 고조선 유적지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의 화폐였었던 명도전, 그리고 한 무제 때 이르러서 이후부터 사용되었었던 이 중국의 화폐인 오수전과 같은 중국의 돈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 이것을 통해서 중국과 교역을 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도 창원에 가면 다홀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뭐 널무덤도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칠기도 발견이 되었고요. 근데 많은 고고학자들의 이목을 끈 것은 바로 붓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즉 한반도에도 드디어 한자가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소리인 거죠. 이렇게 철기가 보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정치체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제일 북쪽과 만주 일대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왕국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고 또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앞선 문화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었던 이 두 나라는요, 연맹왕국, 즉 초기 국가 단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고 이 부족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좀 강한 부족의 수장이
왕을 칭하고요. 다른 부족들과 연합해서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연맹왕국을 일찍부터 이루었던 것이 부여와 고구려였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한반도 남쪽 중남부 일대 옥저 동예 그리고 삼한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요. 중국과 교류가 부여나 고구려에 비해서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연맹왕국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고 수장사회 단계로 머무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또 나눠보자면요. 이들을 또 다시 두 집단으로 나눠보자면 옥저와 동예가 제일 늦습니다. 한반도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었던 측면도 있었고요. 중국과 교류도 좀 늦었고, 낙랑군 또 이후에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고대 국가도 아니고 연맹왕국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구려한테 편입되고 맙니다. 그에 비해서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마한 진안 변환, 특히 변한에서는요, 변한과 진안에서는 철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바로 이 변환의 철을 사러 낙랑군과 외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국제 교역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바로 이 전환의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면서 이들은 중국의 앞선 문물을 간접적으로나마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해상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또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했었던 나라가 바로 변한이 나중에 성장하게 되는 가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후 경주와 울산 지역의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신라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장 사회라고 할지라도 옥저나 동리에 비해서는 삼한이 정치적인 발전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영상에 나오는 나라들은 굉장히 내용이 많고 또 비교를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와 고구려입니다. 부여와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 있었는데요. 일찍부터 중국 그리고 특히 한 군약 낙랑군과 교류하면서 연맹왕국 단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여와 고구려가 처한 환경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여는 숭화강 주변의 넓은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나 밭농사를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 해 목축과 한 해 농사를 다 짓는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풍족한 환경에 있었던 부여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정치체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들과 다른 부족들과 연합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특히 제일 힘이 센 부족의 지배자를 왕이라고 불렀고요. 바로 이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이룬 연맹 왕국으로서 상장했었던 나라가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좀 쓰다 보니까 이상한 작품이 생겼습니다. 저희 연맹왕국으로서 부여는요, 왕이 중앙을 통치하고요. 그리고 왕은 절대적인 초월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가장 힘이 센 부족의 수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왕이 다른 가들과 연합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들과 반드시 의논해야 했습니다. 왕권은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다른 수장들, 가들은 왕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 구역을 우리는 사출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 사출도를 다스렸었던 부족장들, 가들은요, 가축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마가, 말, 우가, 소, 저가, 돼지, 부가, 개 이렇게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한 이 가들과 왕이 연합해서 나라를 다스린 나라가 바로 부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만약 흉년이 들거나 전쟁에서 패배하면 왕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왕권이 비교적 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여의 사회로 가보죠. 부여에서는 굉장히 법이 엄격했습니다. 물건 하나를 훔치면 12배로 갚아야 했고요. 그리고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순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소를 잡아서 그 발굽으로 점을 치는 우제점이라고 하는 점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결혼해서 함께 데리고 사는 형사 취수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여의 사회 풍습을 살펴보면 고구려와 꽤나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건국 집단 자체가 부여 출신의 부역의 유이민 집단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건국 신화를 살펴보면 부여 출신의 주몽이 세우는 나라가 바로 고구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건국 신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부여 왕자들의 추격을 피해서 주몽이 도망 나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만큼 방어하기 유리했었던 졸본 지역의 오녀산성에 도읍을 정했었고요.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굉장히 농사지을 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전쟁을 적극적으로 많이 벌였고요. 주변 집단들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약탈 경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무예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활 쏘기, 말타기 이런 무예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우제전법과 형사 취수제, 부여와 공통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부여와는 달리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와는 달리 12월이 아니라 10월에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고구려를 세운 주몽과 그의 어머니 유화 부인한테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사회 풍속으로는요, 서옥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 뒤쪽에 서옥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여기서 서가 사위라는 뜻이기 때문에 신부 집 뒤에 사위가 살고 있는 집, 즉 사위 집을 한자로 서옥이라고 불렀던 거죠. 여기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다 자라면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서옥제가 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은 장인어른을 모시면서 일을 같이 했을 것이고요. 아이가 다 자라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와 같이 일을 했을 거니까 고대 사회, 노동력에 귀했던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노동력을 교환하고자 하는 혼인 풍습이 서옥제로 나왔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고구려 정치로 가보죠. 부역의 유이민과 압록강 중류 토착민이 세웠던 나라고요. 부여와 마찬가지로 5개 부족이 연합해서 세운 연맹 왕국입니다. 왕과 여러 가들이 연합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회의했는데요. 부여와는 달리 그 회의체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들이 회의를 했다고 해서 제가회의라고 부르고요. 그만큼 왕권이 미약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후 제가회의는 고구려가 고대 국가로 중앙 집권화가 진행이 되면서 귀족 회의체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옥저와 동해로 가보겠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한반도 좀 한쪽 부적 쪽에 이제 치우쳐져 있었던 그런 지리적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두리를 위치했었던 이런 한계 탓에 앞선 문화의 수용이 가장 늦었었던 나라입니다. 일찍부터 고구려의 간섭을 많이 받았고요. 고구려한테 공납을 바치다가 이후 고구려 영토 안에 아예 편입당하게 되면서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권력과 계급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국가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옥저와 동해의 경제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는 한반도 함경도 해안지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해는 강원도 해안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두 나라 다 농사가 발달했고 또 바닷가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해산물도 풍부했습니다. 특히 삼국지 동의선이라고 하는 당시 중국 측의 기록에 따르면 동해에는 굉장히 유명한 특산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동해의 특산물로는요, 단궁, 과하마, 단어피가 유명한데요. 단궁은 짧은 활이고요. 과하마는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키가 작은 말을 가리키고요. 단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을 가리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 풍속으로 가보죠. 네, 사회 풍속으로 옥저에서는요,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죽으면 그 나중에 그 뼈를 모아서 가족들의 공동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가족들의 뼈를 나중에 추려서 장례를 지내기 때문에 뼈, 골자, 장례장자를 써서 골장제라고도 부릅니다. 고구려에서 서옥제가 있었다면 옥저에는 민며느리제가 있는데요. 민며느리제는 어린 며느리를 이제 드린다라는 의미의 혼인 제도입니다. 이 민며느리제를 살았던 옥저 사람들은요, 이제 신랑이 될 집안에서 약혼을 했었던 이 여자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며느리로서 키우게 되죠. 이 며느리가 다 자라면 이 남자와 함께 다시 친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패백을 주고 정식으로 혼인을 치르게 됩니다. 일설에 따르면, 한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옥조에서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독특한 결혼제도가 발생했었던 이유는 일찍부터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구려한테 여자아이들을 공녀로서 이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예로 가보죠. 동예는요, 이 부족들 간의 경계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산과 내로 부족 간의 경계를 구분했었는데요. 뭔가 이제 부족 간의 경계가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침범하면 노비, 발, 소, 이걸로 이제 보상하는 책화라고 하는 법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혼인 제도로서는 같은 시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동성불혼의 족외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옥저에서는 제천 행사가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동리에서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마 옥저에서도 제천 행사가 있었겠죠. 근데 삼국지 동의전이라고 하는 중국 측 기록에 근거해서 이 시대의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우리가 재구성하고 있는데 중국 측의 기록에 옥저의 제천 행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다른 나라들도 있었으니까 아마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존재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동리에서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확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10월에 치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삼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많은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내려와서 철기 문화를 한반도 남부에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퉁쳐서 불렀었던 한반도 남부의 소국들이 이제 마한, 진한, 변한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마한, 진한, 변한을 통틀어서 우리가 삼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었던 만큼 날씨가 따뜻했고요. 벼농사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기후와 토양도 농사 짓기에 굉장히 적합했습니다. 벼농사를 짓기 위한 저습지, 즉 저수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변환에서는 철이 유명했기 때문에 낙랑과 외에서 이 철을 사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해상교육이 전개가 되면서 마치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바로 이 삼한에서는요, 이게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옥저와 동리에 비해서는 정치 발전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옥저와 동리에서는 수장들을 읍군 삼로라고 불렀죠. 근데 이 읍군 삼로들이 다스렸던 것은요, 집단이었습니다. 자기 부족 집단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삼한의 수장사회에서 수장들은요, 신지, 읍자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이 부족 마을보다는 단위가 좀 더 큰 소국을 다스렸습니다. 이 소국 안에는 여러 개의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지 혹은 읍차가 다스렸었던 중심 마을, 즉 국읍이 있었는데요. 이 신지와 읍차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도라는 곳인데요. 이 소도에는 천군이라고 하는 별도의 제사장이 있어서 여기서 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특히 제천 행사를 지냈겠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신지 읍차라고 하는 수장들과
천군이라 불렸던 제사장의 존재가 별도로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삼한의 사회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재정 분리 사회였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한에는 54개 소국이 있었고요. 진안에선 12개 소국, 변안에선 12개 소국이 또 있었는데요. 이 많은 소국들 중에서 제일 힘이 강했었던 나라가 바로 마한에 속해 있었던 목지국이라고 하는 소국의 수장입니다. 바로 이 목지국의 수장은 스스로를 진왕이라고 부르면서 삼한을 대표하게 됐었는데요. 다른 신지읍차보다 권력이 특별히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강한 것은 아니고 특히 연맹왕국을 형성할 정도로 강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많은 소국들을 본인이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나는 그 전에 있었던 한반도 남부 소국들의 모임, 즉 진의 대표, 진왕이야 라고 이제 스스로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한의 소국이었던 백제가 목지국을 통합하면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고이왕이라고 때와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백제국이 마한을 통합했고요. 그리고 진한의 12개 소국은 사루국이 통합하면서 신라로 발전했고요. 변한 지역의 소국은 이후 가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영상에 비해서는 러닝타임이 좀 길었을 것 같습니다. 고조선 멸망을 전후한 시점에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나라들이 등장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삼국시대 전개를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